예,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조국 펀드 의혹의 핵심인 오촌 조카에 대한 재판도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오촌 조카 측이 오늘 하나 눈에 띄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화면 같이 보시면 네. 싸우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화난다. 이 말을 그 누구도 아닌 정경심 교수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 우리가 재수의 딜레마라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각자 따로 이제 돼 있을 때 이제 원래 검찰이 조사를 할 때 야, 저 사람 저렇게 다 풀었어.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또 불구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누가 뭘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증거나 이제 진술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서로 또 싸움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정경심 씨하고 지금 오촌 조카가 이제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경심 씨는 이 사건의 틀을 어떻게 짜고 있냐면 다 이거는 오촌 조카가 한 거다. 거기에 나는 속았을 뿐이다. 이 모든 그림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나는 거기에 일반 피해자다. 이런 틀로 지금 진술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촌 조카 입장에서는 모든 범죄 혐의를 자기가 다 떠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촌 조카도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돈 투자한 사람이 당신이고 기본적으로 당신이 다 이게 적자냐 흑자냐 다 물어보고 일일이 개입하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만 다 따느냐. 나는 그렇게 혼자 죽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오촌 조카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첫 재판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정경심 씨가 나한테 다 떠밀느냐. 사실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수사 기록이 다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한 아마 정경심 씨 주장을 알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아마 이 오촌 조카도 상당히 모든 혐의를 다 정경심 씨가 주도했다라는 쪽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이제부터는 그렇죠.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국면이 전개가 될 겁니다. 이제 대립이 좀 되겠네요. 이수희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오촌 조카 측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그렇게 진술한 거잖아요. 왜 오촌 조카죄를 나한테 다 더 씌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공교로운 게 그 오촌 조카하고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촌 조카를 기소하는 데 있어서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따지는 게 맞는데 지금 공범으로 기소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은 누구 책임이 더 크냐, 누가 더 주동적으로 한 건데 나는 그냥 따라간 것 뿐이다 라는 주장은 사실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굳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좀 대외적으로 아니면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해서 정치적인 언사를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정치적 메시지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범관계로 지금 기소된 게 아니에요. 예. 자, 원래 펀드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을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듯한 오촌 조카 육성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올까요? 이제 우리 이제 KBN도 불러라는 거죠. 사람들 하나 사자고 빨리 들어가서 뭐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오촌 조카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지금 오촌 조카죄를 나한테 더 씌웠다는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 저런 목소리를 들으면 말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통화가 녹음된 시점이 2017년 5월 11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된 직후에 이제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뭔가를 이제 공모가 아니라 그 기획한 사람은 조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획에 이 실질적인 어떤 이 전주로서 자금을 지원한 사람이 지금 정경심 교수이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 이 조카는 이 당구모아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또 이 정경심 교수는 조카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이 책임 소재를 좀 가리고 있는 이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 정경심 교수 측과 오촌 조카 측이 어떻게 좀 입장이 다른지 좀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변호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인 교감도 없고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조금 봐도 되는 거예요?
오촌 조카의 범죄를 더 씌웠다라는 그 대외적 발언 때문에 오촌 조카 쪽에서는 그게 뭐 짜고 친 게 아니라면은 속된 표현으로 그다음 오촌 조카 쪽에서는 뭐 좋은 감정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뭔가 도움을 받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미 이제 오촌 조카의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 교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도움을 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둘이서 뭐 변호인을 통했든 뭐 해야 되겠지만 소통을 한다는 그것도 적절치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그 작전을 같이 꾸리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촌 조카가 크게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건 횡령 부분이거든요. 50억이 넘는 그 업무상 횡령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급한 불이 달라요. 정경심 교수는 남편이 관여되는 걸 어떻게든 잘라야 되는 거고 오촌 조카는 그 횡령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제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거기 때문에 서로의 급한 불이 달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해관계가 맞을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정경심 교수 측과 교감이 없다라고 이제 딱 잘라 얘기하는 게 또 오늘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촌 조카의 입이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요. 만약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왜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일찍 청산했느냐. 그것을 뭐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정경심 교수거나 정경심 교수의 그 남편인 조국 장관의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촌 조카와 또 정경심 교수의 어떤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앞으로 이 사태를 좀 지켜보는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얘기를 쭉 해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느낌이 들어서 한 발 좀 나아가면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재판 앞두고 각자 주장들로 갈라서는 게 국정농단 재판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도 약간 비슷하게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닮아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공모를 해서 같이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에 재판이 진행될 때 최순실 측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혐의 자체가 대통령이 다 주도해서 했다라고 했고 이 사실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한 배신감에 쌓여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배신감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 최순실 씨가 이제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그 뒤로부터 두 사람이 완전한 냉랭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정말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법정 앞에 서면 이제 누가 얼마 형을 더 사느냐 바로 그런 문제에 직결하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과의 관계도 지금 아직까지는 공범으로 기소가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나중에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실제 아마 공범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누구의 범죄가 더 중하냐 누가 주도했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기싸움 자체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재판장에 나가서는 상당히 두 사람 간의 치열한 법률적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난다고 오촌 조카의 변호인 측이 얘기를 했군요.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 얘기를 좀 더 돌아가 보면 어제 정경심 교수가 구속 수감된 뒤에 하루를 쉬고 오늘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한 7차례, 6차례 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게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사모펀드 위주로 조사를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전 10시 15분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수의를 입은 건 아니고 사복 차림으로 이제 그 호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돼서 검사실까지 올라올 때는 그 수갑도 차고 포승줄 여성의 경우에는 포승줄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여하튼 그렇게 그 좀 인신이 그렇게 그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검사실까지 온다는 게 심리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좀 압박감이 더 클 거라고 봐요. 그 심리적으로는 좀 달라지긴 했을 텐데 그 변호인은 당연히 이제 입회 하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본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검찰에서. 그러면 그 20일 이내에 남편 조국 당시 수석과의 어떤 그 얘기가 있었는지 서로 공모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조국 당시 수석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남편이기 때문에 뭐 부인의 입에서 그 조국 당시 수석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과 증거를 몰아붙여가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뭐 앞서 우리가 뇌물죄 얘기는 했지만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뇌물죄는 그렇다 치고 정경심 교수 건에 대해서는 네. 처장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오른데 언제 샀어? 라는 이런 네. 구체적인 얘기가 담긴 녹취 파일이 검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가 계속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구속됐을 때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이 구속 적부심 과정에 이 검찰이 지금 저런 내용, 이 녹취록을 좀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단순히 이 조카가 운영하는 펀드의 단순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투자 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을 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정황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 교수가 그 책임을 오촌 조카에게 떠넘기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점을 아마 앞으로 이 재판 과정 또는 이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좀 이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화를 표현한 오촌 조카에게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